여백의 문장 오늘의 이야기. 진짜 어른의 품격은 이 태도에서 나온다.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아침에 눈을 뜨고 커피를 마시고 하루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사람을 만나는 일이 조금씩 무거워지기 시작합니다. 약속을 잡는 것도, 전화를 거는 것도, 누군가와 이야기를 나누는 것도 예전처럼 가볍지 않습니다. 별일 아닌 것 같은데 막상 만나고 나면 피곤합니다. 기대했던 건 아닌데 실망한 것 같기도 합니다. 이런 감정은 갑자기 생기는 게 아닙니다. 오랜 시간 동안 조금씩 쌓입니다. 누군가는 약속을 지키지 않았고, 누군가는 말과 행동이 달랐고, 누군가는 내 말을 제대로 듣지 않았습니다. 그 하나하나가 크게 상처를 준 건 아니었지만 반복되면서 마음 한편에 무언가가 쌓였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사람을 만나기 전부터 이미 조금 지쳐 있습니다. 기대하지 않으면 실망하지 않을 거라는 생각으로 미리 마음의 문을 조금씩 닫아둡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문을 닫는 순간 관계도 함께 멈춰버린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만나지만 진짜로 만나지 않습니다. 대화를 나누지만 진짜로 나누지 않습니다. 그저 표면만 스치고 지나갑니다. 그리고 그런 만남이 반복되면 결국 남는 건 더 깊어진 외로움뿐입니다. 이번 이야기는 그 지점에 관한 것입니다. 사람에게 너무 빨리 실망하지 않는 것. 그것이 왜 품격인지,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삶을 바꾸는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1장. 사람을 쓰되 그 사람됨을 먼저 보라. 어떤 사람의 하루는 이제 익숙한 패턴 속에서 움직입니다. 오전에는 간단한 집안일을 하고 오후에는 산책을 하거나 책을 읽습니다. 가끔 친구와 만나기도 하지만 그 만남은 예전처럼 설레지 않습니다. 약속을 잡을 때도, 만나는 동안에도, 헤어질 때도 무언가 형식적인 느낌이 듭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상태가 언제부터 시작되었는지 정확히 기억하지 못합니다. 어쩌면 특정한 사건이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다만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사람에 대한 기대가 낮아졌습니다. 누군가 약속 시간에 늦으면 그럴 수도 있지 하고 넘어갑니다. 누군가 연락을 끊으면 바쁘겠지 하고 이해합니다. 누군가 내 이야기를 듣지 않으면 그럴 만하지 하고 받아들입니다. 이런 태도는 편안함을 줍니다. 기대하지 않으니 실망할 일도 없고 화낼 일도 없고 상처받을 일도 없습니다. 사람을 만나는 일이 더 이상 감정적인 에너지를 소모하지 않습니다. 그저 시간을 함께 보내는 것,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닌 일이 됩니다. 실제로 주변 사람들도 비슷해 보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다들 조금씩 무뎌진 것 같습니다. 젊었을 때처럼 격하게 기뻐하지도 격하게 화내지도 않습니다. 그저 담담하게 조용히 자기 삶을 살아갑니다. 그게 어른이 되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람에게 너무 많은 걸 바라지 않는 것, 그게 성숙함이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이 안정된 상태 안에는 보이지 않는 균열이 이미 시작되고 있습니다. 기대하지 않는다는 것과 관심을 끊는다는 것 사이의 경계가 흐려지고 있습니다. 실망하지 않으려는 방어가 어느새 사람 자체를 멀리하는 태도로 바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를 아직 인식하지 못합니다. 어느 날 오후, 오랜 친구에게서 전화가 옵니다. 그런데 전화를 받기 전 잠깐 망설입니다. 받아야 하나, 말아야 하나, 무슨 이야기를 할까, 또 무슨 부탁을 하려는 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먼저 듭니다. 결국 전화를 받지만 통화 내내 마음 한편이 불편합니다. 친구의 말을 들으면서도 이미 마음속으로는 거리를 두고 있습니다. 통화가 끝나고 나서 조금 이상한 기분이 듭니다. 친구가 잘못한 건 아무것도 없는데 왜 이렇게 피곤할까? 친구는 그저 안부를 묻고 근황을 나누고 다음에 만나자는 말을 했을 뿐인데 왜 이렇게 무겁게 느껴질까? 하지만 그 이유를 깊이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냥 오늘 컨디션이 안 좋은가 보다 하고 넘어갑니다. 이런 일은 한두 번이 아닙니다. 누군가를 만난 후에도, 누군가와 대화를 나눈 후에도 늘 비슷한 감정이 남습니다. 뭔가 아쉽고, 뭔가 허전하고, 뭔가 불편합니다. 하지만 그게 무엇 때문인지 명확하지 않습니다. 그저 사람이란 원래 그런 거라고, 관계란 원래 이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녁이 되면 혼자 있는 시간이 더 편안합니다. 아무도 기대하지 않아도 되고, 아무에게도 설명하지 않아도 되고, 아무것도 맞추지 않아도 됩니다. 텔레비전을 보거나 책을 읽거나 그냥 가만히 앉아 있습니다. 이 시간이 가장 평화롭습니다. 사람과 함께 있을 때보다 혼자 있을 때 더 편안하다는 사실이 이제는 자연스럽습니다. 그런데 가끔, 아주 가끔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내가 사람을 피하고 있는 건 아닐까? 사람을 만나는 게 귀찮은 게 아니라
사람을 만나는 게 두려운 건 아닐까. 하지만 그 생각은 금방 사라집니다. 두렵다니 무슨 소리인가. 그저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는 것뿐인데, 그게 어른의 태도인데, 이 상태는 불편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안정적입니다. 예측 가능하고, 관리 가능하고, 통제 가능합니다. 사람에게 상처받을 일도 없고, 기대가 무너질 일도 없고, 관계가 복잡해질 일도 없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정도면 괜찮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정말 괜찮은 걸까요? 정말 충분한 걸까요? 아니면 우리는 지금 안전한 것이 아니라 그저 멈춰 있는 것일까요? 2장. 정성이 있으면 돌도 뚫린다 했거늘 하물며 사람의 마음이 오죽하겠는가. 변화는 작은 순간에서 시작됩니다. 어느 날 마트에서 계산을 하는데 직원이 웃으며 인사를 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평범한 인사입니다. 하지만 그 순간 이상하게도 가슴 한편이 따뜻해집니다. 별것 아닌 말인데 왜 이렇게 기분이 좋을까? 집에 돌아오는 길, 그 직원의 표정이 자꾸 떠오릅니다. 며칠 후 비슷한 일이 또 일어납니다. 산책을 하다가 옆집 할머니를 만났는데 할머니가 먼저 말을 겁니다. 요즘 날씨 좋죠? 산책 자주 하세요? 짧은 대화였지만 헤어진 후에도 기분이 좋습니다. 누군가 나를 알아봐 준다는 느낌, 누군가 나에게 관심을 가진다는 느낌이 오랜만입니다. 이런 작은 경험들이 쌓이면서 뭔가 이상한 감정이 듭니다. 그동안 사람을 만나는 게 귀찮다고 생각했는데 어쩌면 그게 진짜 이유가 아닐지도 모릅니다. 귀찮은 게 아니라 두려웠던 건지도 모릅니다. 기대했다가 실망할까봐, 다가갔다가 거절당할까봐, 마음을 열었다가 상처받을까봐 미리 문을 닫아버린 건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문을 닫으면 안전해질 거라고 생각했는데 실제로는 더 외로워졌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만나도 진짜로 만나지 않으니 결국 늘 혼자인 것 같습니다. 대화를 나눠도 진짜로 나누지 않으니 결국 아무것도 나누지 않은 것과 같습니다. 이런 깨달음은 불편합니다. 지금까지 내가 어른스럽다고 생각했던 태도가 알고 보니 그저 회피였을지도 모른다는 사실이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사람에게 기대하지 않는 것이 성숙함이라고 믿었는데 어쩌면 그건 단지 포기였을지도 모릅니다. 어느 날 저녁, 오랜 친구가 문자를 보냅니다. 요즘 어때? 한번 만나자. 평소 같으면 대충 나중에 연락할게 라고 답하고 넘어갔을 겁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조금 다릅니다. 정말 만나고 싶지 않은 걸까? 아니면 만나는 게 귀찮은 게 아니라 만났을 때 어떻게 대해야 할지 모르는 걸까? 결국 약속을 잡습니다. 그런데 만나기 전까지 계속 불안합니다. 무슨 이야기를 해야 할까? 무슨 표정을 지어야 할까? 어떻게 행동해야 할까? 이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가득 채웁니다. 그러다가 문득 깨닫습니다. 나는 지금 친구를 만나는 게 아니라 친구 앞에서 연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친구를 만나는 날, 카페에 앉아서 마주봅니다. 친구는 예전과 똑같습니다. 웃으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나는 계속 어색합니다. 친구의 말을 들으면서도 내가 어떤 반응을 해야 할지만 생각합니다. 웃어야 하나? 고개를 끄덕여야 하나? 뭔가 대답을 해야 하나? 그러다가 친구가 갑자기 묻습니다. 너 요즘 괜찮아? 뭔가 다른 것 같아. 순간 당황합니다. 괜찮다고 대답하려다가 말문이 막힙니다. 정말 괜찮은 걸까? 아니면 괜찮은 척하느라 정작 괜찮지 않은 걸 모르고 있었던 걸까? 친구는 더 묻지 않습니다. 그저 조용히 커피를 마시며 기다립니다. 그 침묵이 불편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편안합니다. 뭔가 설명하지 않아도, 뭔가 증명하지 않아도 그냥 이렇게 앉아 있는 것만으로도 괜찮다는 느낌이 듭니다. 헤어지고 나서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계속 생각합니다. 오늘 만남이 왜 이렇게 다르게 느껴졌을까? 친구가 특별히 다른 말을 한 것도 아니고 특별히 다른 행동을 한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마음이 움직였을까? 답은 간단했습니다. 친구는 나를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어떤 사람이어야 한다고, 어떻게 행동해야 한다고, 무슨 말을 해야 한다고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내가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나도 친구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돌아보니 나는 그동안 사람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인 적이 없었습니다. 항상 먼저 판단했습니다. 이 사람은 이럴 거야. 저 사람은 저럴 거야. 이 사람은 믿을 수 없어. 저 사람은 실망시킬 거야. 그렇게 미리 결론을 내리고 미리 거리를 두고 미리 마음을 닫았습니다. 그게 나를 보호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그건 보호가 아니라 고립이었습니다. 사람에게 상처받지 않으려다가
결국 사람과의 연결 자체를 끊어버린 겁니다. 밤이 깊어갑니다.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합니다. 나는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을까? 언제부터 사람을 만나기 전에 이미 실망하기 시작했을까? 언제부터 사람을 믿는 대신 사람을 의심하는 게 당연해졌을까? 그리고 더 중요한 질문이 떠오릅니다. 나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 이 상태를 계속 유지해야 할까? 아니면 뭔가 바꿔야 할까? 바꾼다면 무엇을 어떻게 바꿔야 할까? 3장. 사람을 쓰되 의심하지 말고 의심스러우면 쓰지 마라. 정약용은 18년간의 유배 생활을 겪으면서 사람에 대한 깊은 통찰을 얻었습니다. 그가 쓴 목민심서는 단순히 관리의 지침서가 아니라 사람을 대하는 태도에 관한 철학서입니다. 그 중심에는 하나의 명제가 있습니다. 사람을 믿되 그 믿음이 맹목이 되어서는 안 되며 사람을 의심하되 그 의심이 냉소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정약용이 강조한 것은 판단의 시점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람을 만나기 전에 이미 판단을 끝냅니다. 과거의 경험, 타인의 평가, 자신의 편견을 기반으로 미리 결론을 내리고 그 결론에 맞춰 사람을 대합니다. 그런데 정약용은 이것이 가장 위험한 태도라고 보았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고정된 존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상황에 따라, 관계에 따라, 시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어제의 그 사람과 오늘의 그 사람이 같지 않을 수 있고 나와 있을 때 그 사람과 다른 사람과 있을 때 그 사람이 같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미리 판단을 끝내버리면 그 변화를 볼 수 없습니다. 정약용은 목민심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을 쓰되 의심하지 말고 의심스러우면 쓰지 마라. 이 말은 모순처럼 들립니다. 의심하지 말라면서 의심스러우면 쓰지 말라니. 하지만 여기에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의심하지 말라는 것은 미리 판단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사람을 대할 때 과거의 경험이나 선입견으로 먼저 결론을 내리지 말고 지금 이 순간에 그 사람을 있는 그대로 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의심스러우면 쓰지 말라는 것은 관계를 시작한 이후에도 계속 관찰하고 판단하라는 뜻입니다. 맹목적으로 믿지 말고 실제 행동과 태도를 통해 그 사람을 이해하라는 것입니다. 이 태도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우리는 너무 빨리 판단하고 너무 빨리 실망합니다. 누군가를 만나기도 전에 이미 그 사람에 대한 이미지를 만들어 놓고 그 이미지와 다르면 실망합니다. 누군가와 대화하기도 전에 이미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할지 예상하고 예상과 다르면 짜증을 냅니다. 이런 태도는 효율적으로 보입니다. 미리 판단하면 시간을 아낄 수 있고 실망을 줄일 수 있고 상처를 피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약용은 이것이 가장 비효율적인 태도라고 보았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태도는 결국 진짜 관계를 만들 수 없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진짜 관계는 서로를 있는 그대로 보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내가 원하는 모습이 아니라 실제 모습을 보는 것. 내가 기대하는 행동이 아니라 실제 행동을 보는 것. 내가 예상하는 말이 아니라 실제 말을 듣는 것. 그리고 그 과정에서 그 사람을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신뢰를 쌓아가는 것입니다. 정약용이 유배 생활을 하면서 깨달은 것도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그는 18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를 돕겠다고 했다가 배신했고 어떤 사람은 처음엔 냉대했다가 나중에 진심으로 돕기도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정약용은 깨달았습니다. 사람을 미리 판단하는 것은 결국 자신을 고립시킬 뿐이라는 것을. 그래서 그는 흠음신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정성이 있으면 돌도 뚫린다 했거늘 하물며 사람의 마음이 오죽하겠는가. 사람의 마음은 돌보다 단단하지 않습니다. 진심으로 대하면 결국 열립니다. 하지만 진심이 없으면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 닫혀 있습니다. 이 말은 단순히 낙관적인 희망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냉철한 현실 인식입니다. 사람은 대접받은 만큼 대합니다. 의심받으면 의심하고 신뢰받으면 신뢰합니다. 우리가 사람에게 먼저 문을 닫으면 상대도 문을 닫습니다. 우리가 사람에게 먼저 마음을 열면 상대도 마음을 엽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마음을 연다는 것이 무조건 믿는다는 뜻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정약용은 맹목적인 신뢰를 경계했습니다. 그가 말한 것은 미리 판단하지 말라는 것이지 판단 자체를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제대로 판단하기 위해 먼저 있는 그대로 보라는 것입니다. 이런 태도는 오늘날 우리에게 큰 도전입니다. 우리는 효율을 중시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빠르게 판단하고 빠르게 결정하고 빠르게 넘어가야 합니다. 하지만 사람은 효율의 대상이 아닙니다. 사람은 시간이 필요하고 과정이 필요하고 이해가 필요합니다. 정약용은 경세유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을 알려면 먼저 그 마음을 알아야 하고, 마음을 알려면 먼저 그 처지를 알아야 한다. 사람을 판단하기 전에 그 사람의 상황을 이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런 말을 했는지, 왜 그런 행동을 했는지, 왜 그런 선택을 했는지, 그 배경을 알아야 비로소 그 사람을 제대로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대부분 그 과정을 건너뜁니다. 결과만 보고 판단합니다. 행동만 보고 평가합니다. 말만 듣고 결론을 냅니다. 그리고 그 판단에 따라 관계를 유지하거나 끊어버립니다. 이런 태도가 반복되면 결국 남는 건 피상적인 관계뿐입니다. 정약용이 강조한 것은 사람에 대한 태도가 곧 삶의 질을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관계가 달라지고, 관계가 달라지면 삶이 달라집니다. 사람에게 미리 실망하면 결국 모든 관계가 실망으로 끝납니다. 사람에게 가능성을 열어두면 뜻밖의 만남과 변화가 생깁니다. 이것은 단순한 낙관주의가 아닙니다. 오히려 현실적인 지혜입니다. 사람은 변할 수 있고, 관계는 달라질 수 있고, 상황은 바뀔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미리 문을 닫아버리면 그 가능성은 사라집니다. 4장. 사람을 멀리하는 것이 지혜가 아니라 사람을 제대로 보는 것이 지혜다. 이제 우리는 분명히 말해야 합니다. 사람에게 너무 빨리 실망하는 태도는 이해할 수는 있지만 방치해서는 안 되는 위험한 상태입니다. 이 상태가 계속되면 세 가지 치명적인 결과가 나타납니다. 첫째, 관계의 깊이가 사라집니다. 사람을 만나기 전에 이미 판단이 끝나 있으면 진짜 만남이 일어날 수 없습니다. 표면적인 대화는 나누지만 진짜 마음은 나누지 않습니다. 시간은 함께 보내지만 경험은 공유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관계는 점점 얕아지고 결국 형식만 남습니다. 정약용은 이것을 가장 경계했습니다. 그는 목민심서에서 사람을 대할 때 형식만 차리고 마음을 쓰지 않으면 그것은 사람을 대하는 것이 아니라 사물을 다루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사람을 사물처럼 대하는 순간 관계는 죽습니다. 살아있는 연결이 아니라 기능적인 교환만 남습니다. 이런 상태가 지속되면 우리는 외롭지만 그 외로움의 원인을 알지 못합니다. 사람을 만나는데도 외롭고, 대화를 나누는데도 외롭고, 함께 있는데도 혼자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외로움을 사람 탓으로 돌립니다. 사람들이 다 그렇지 뭐. 요즘 세상이 다 그래. 하지만 진짜 문제는 다른 데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문을 닫았기 때문입니다. 둘째, 판단력이 왜곡됩니다. 미리 판단하는 습관이 굳어지면 우리는 점점 현실을 제대로 보지 못하게 됩니다. 선입견에 맞는 것만 보고 선입견에 맞지 않는 것은 무시합니다. 누군가 좋은 일을 해도 거칠겠지라고 생각하고, 누군가 진심으로 대해도 무슨 속셈이 있겠지라고 의심합니다. 정약용은 이런 태도를 마음의 눈이 닫힌 것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눈은 떠 있지만 마음의 눈이 닫혀 있으면 아무것도 제대로 볼 수 없습니다. 사람의 진심을 볼 수 없고, 상황의 변화를 볼 수 없고, 새로운 가능성을 볼 수 없습니다. 결국 과거의 프레임 안에 갇혀 같은 패턴만 반복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타인에 대한 판단의 문제가 아닙니다. 자기 자신에 대한 판단도 왜곡됩니다.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야. 나는 사람 만나는 게 안 맞아. 나는 혼자 있는 게 편해. 이런 생각들이 굳어지면서 변화의 가능성 자체를 차단합니다. 그리고 그 상태에 안주하면서 점점 더 고립됩니다. 셋째, 삶의 활력이 사라집니다. 사람과의 만남은 삶의 가장 큰 에너지원입니다. 새로운 이야기를 듣고, 새로운 관점을 배우고, 새로운 자극을 받는 것. 이것이 우리를 살아있게 만듭니다. 하지만 사람에게 미리 실망하면 이 모든 것이 차단됩니다. 정약용은 유배 생활 중에도 끊임없이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가 만난 사람들은 대부분 배우지 못한 농민이나 어부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들에게서 배웠습니다. 농사짓는 법, 물고기 잡는 법, 자연을 관찰하는 법, 그리고 그 배움을 통해 목민심서와 경세유표 같은 위대한 저서를 남겼습니다. 만약 정약용이 이 사람들은 배우지 못했으니 나에게 줄 게 없어라고 판단했다면 그런 배움은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선입견 없이 사람을 대했고, 그 결과 삶의 가장 깊은 지혜를 얻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명확한 처방이 필요합니다. 이 상태에서 벗어나려면 구체적으로 무엇을 해야 할까요? 첫 번째 처방, 판단을 늦추는 연습. 사람을 만나기 전에 미리 결론을 내리지 마십시오. 이 사람은 이럴 거야 라는 생각이 들면 잠깐 멈추십시오. 그리고 스스로에게 물으십시오. 정말 그럴까? 아니면 내 경험을 투사하는 건 아닐까? 판단을 늦춘다는 것은 판단을 안 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충분히 관찰한 후에 판단한다는 뜻입니다. 첫인상,
소문, 과거 경험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의 실제 모습을 보고 판단한다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방법은 이렇습니다. 누군가를 만날 때 처음 10분은 아무 판단도 내리지 마십시오. 그저 들으십시오. 상대가 무슨 말을 하는지, 어떤 표정을 짓는지, 어떤 태도를 보이는지 판단 없이 관찰하십시오. 그리고 10분이 지난 후에도 결론을 서두르지 마십시오. 조금 더 기다리십시오. 이 연습을 반복하면 점점 사람을 다르게 보게 됩니다. 미처 몰랐던 면을 발견하고 예상과 다른 모습을 보고 새로운 이해에 도달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관계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 처방, 한 사람에게 집중하는 연습. 모든 사람에게 마음을 열 필요는 없습니다. 그건 불가능하고 필요하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한 사람, 단 한 사람에게는 진짜로 마음을 열어보십시오. 그 사람은 가까운 친구일 수도 있고, 가족일 수도 있고, 새로 만난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관계의 길이가 아니라 태도의 진정성입니다. 그 한 사람을 대할 때만큼은 선입견 없이, 판단 없이 있는 그대로 대하십시오. 구체적으로는 이렇게 하십시오. 일주일에 한 번, 그 사람과 30분 이상 대화를 나누십시오. 그리고 그 대화에서는 평가하지 마십시오. 이 말은 맞고 저 말은 틀리다고 판단하지 마십시오. 그저 들으십시오. 상대가 무엇을 느끼는지, 무엇을 원하는지, 무엇을 걱정하는지. 이 연습을 계속하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한 사람과의 관계가 깊어지면서 다른 사람을 대하는 태도도 달라집니다. 한 사람에게 마음을 열 수 있다는 것을 경험하면 다른 사람에게도 가능성을 열어둘 수 있게 됩니다. 세 번째 처방, 실망을 인정하되 고착시키지 않기. 사람에게 실망하는 일은 피할 수 없습니다. 누구나 실수하고, 누구나 약속을 어기고, 누구나 기대를 저버릴 때가 있습니다. 문제는 실망 자체가 아니라 그 실망을 어떻게 다루느냐입니다. 정약용은 사람의 잘못을 보되 그 사람 전체를 잘못으로 보지 말라고 했습니다. 한 번의 실수가 그 사람의 전부가 아닙니다. 한 번의 배신이 그 사람의 본질이 아닙니다. 사람은 복잡하고 모순적이고 변화하는 존재입니다. 그러니 실망했을 때 이렇게 해보십시오. 감정을 인정하십시오. 나는 지금 실망했다. 화가 난다. 하지만 거기서 멈추지 마십시오. 한 걸음 더 나아가십시오. 이 실망이 정당한가? 내 기대가 현실적이었나? 상대의 상황은 어땠나? 이런 질문을 던지는 것이 상대를 변호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현실을 제대로 보는 것입니다. 실망의 원인이 상대의 문제인지, 내 기대의 문제인지, 아니면 상황의 문제인지를 구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구분을 통해 다음에는 더 나은 관계를 만들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처방, 작은 신뢰를 쌓는 연습. 신뢰는 한 번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작은 경험들이 쌓여서 만들어집니다. 그러니 거창한 기대를 버리십시오. 대신 작은 신뢰를 쌓으십시오. 예를 들어 누군가와 약속을 했다면 그 약속을 지키십시오. 아주 작은 약속이라도 상관없습니다. 다음 주에 전화할게라고 했다면 정말 전화하십시오. 그 책 빌려줄게라고 했다면 정말 빌려주십시오. 이런 작은 신뢰가 쌓이면 큰 신뢰로 성장합니다. 그리고 내가 신뢰를 보여주면 상대도 신뢰로 답합니다. 신뢰는 일방적으로 주는 게 아니라 서로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처방, 매일 한 사람에게 진심 어린 관심 보이기. 매일 단 한 사람에게라도 진심 어린 관심을 보이십시오. 가족이든 친구든 처음 만난 사람이든 상관없습니다. 오늘 어땠어? 라고 물어보십시오. 그리고 정말로 들으십시오. 이것은 형식적인 인사가 아닙니다. 진짜 관심입니다. 상대의 대답을 듣고 거기에 반응하고 조금 더 물어보는 것입니다. 힘들었구나. 어떤 부분이 제일 힘들었어? 좋았구나. 무엇이 제일 좋았어? 이런 식으로 한 걸음 더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 연습을 매일 하십시오. 처음에는 어색할 것입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모를 것입니다. 하지만 계속하십시오. 일주일, 한 달, 석 달,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러워집니다. 그리고 그 자연스러움 속에서 진짜 관계가 만들어집니다. 정약용은 목민심서에서 백성을 다스리는 자는 백성의 고통을 알아야 하고 고통을 알려면 먼저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통치자의 이야기지만 모든 관계에 적용됩니다. 사람을 이해하려면 먼저 들어야 합니다. 진심으로, 끝까지, 판단 없이. 여섯 번째 처방,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기. 마음을 열었다가 다시 상처받을 수 있습니다. 기대했다가 다시 실망할 수 있습니다. 믿었다가
다시 배신당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피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마음을 닫아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정약용은 18년간의 유배 생활에서 수없이 배신당했습니다. 도와주겠다던 사람들이 등을 돌렸고, 편지를 보내도 답이 오지 않았고,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사람에 대한 믿음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알았기 때문입니다. 사람에게 상처받는 것보다 더 큰 고통은 사람과의 연결 자체를 잃어버리는 것이라는 사실을, 실망하는 것보다 더 무서운 것은 실망조차 할 수 없을 만큼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게 되는 것이라는 사실을. 그러니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다시 상처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십시오. 하지만 그 두려움이 당신을 멈추게 하지 않도록 하십시오. 넘어졌다면 일어나십시오. 실망했다면 인정하십시오. 그리고 다시 시도하십시오. 이것은 순진한 낙관주의가 아닙니다. 오히려 용기 있는 현실주의입니다. 완벽한 관계는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불완전한 관계를 만들어가는 것. 사람은 언제나 실망시킬 수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사람과 함께하는 것을 선택하는 것. 그것이 진짜 어른의 태도입니다. 7번째 처방. 지금 당장 시작하기. 이 모든 처방은 미래를 위한 준비가 아닙니다. 지금 당장 실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시간은 기다려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 문을 닫으면 내일도 닫혀 있을 것입니다. 오늘 판단을 미루지 않으면 내일도 같은 패턴이 반복될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하십시오. 다음에 누군가를 만날 때 미리 판단하지 마십시오. 다음에 전화가 올 때 경계하며 받지 마십시오. 다음에 대화할 때 형식적으로 대하지 마십시오. 작은 변화부터 시작하십시오. 한 사람, 한 번의 만남, 하나의 대화, 거기서부터 시작하십시오. 그리고 그 작은 변화가 쌓이면 어느새 삶 전체가 달라져 있을 것입니다. 정약용은 말했습니다. 리 길도 한 걸음부터.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깊은 신뢰도, 진정한 이해도, 의미 있는 연결도 모두 한 번의 진심 어린 만남에서 시작됩니다. 5장.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곧 삶을 대하는 태도다. 이제 이 사람은 다른 선택을 하기 시작합니다. 작은 변화지만 분명한 변화입니다. 오늘 아침 오랜 지인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 평소 같으면 잘 지내라고 짧게 답하고 끝냈을 겁니다. 하지만 오늘은 조금 다릅니다. 잠시 망설인 후 조금 더 진심을 담아 답합니다. 요즘 생각이 많아. 사람 관계에 대해서. 너는 어때? 그리고 기다립니다. 상대가 어떻게 반응할지, 어떤 대답을 할지 긴장됩니다. 하지만 도망치지 않습니다. 얼마 후 답이 옵니다. 나도 그래. 요즘 그런 생각 많이 해. 한번 만나서 이야기할까? 그 문자를 보는 순간 가슴이 조금 따뜻해집니다. 내가 문을 조금 열었을 때 상대도 문을 열어준다는 것을, 내가 진심을 보였을 때 상대도 진심으로 답한다는 것을 경험합니다. 다음 날 약속 장소로 향합니다. 가는 길에 여러 생각이 듭니다. 어떤 이야기를 해야 할까? 어떻게 시작해야 할까? 하지만 이번에는 다짐합니다. 계획하지 않겠다고, 판단하지 않겠다고, 그저 있는 그대로 지금 이 순간을 경험하겠다고. 카페에 앉아서 마주봅니다. 지인은 여전히 예전과 같은 모습입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다르게 보입니다. 저 사람도 나처럼 고민하고 있구나. 저 사람도 나처럼 외로웠구나. 저 사람도 나처럼 관계에 대해 생각하고 있구나. 대화가 시작됩니다. 처음에는 조심스럽습니다. 서로 조금씩 탐색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깊어집니다. 그동안 못했던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외로웠던 순간들, 힘들었던 경험들, 이해받지 못했던 감정들, 그리고 그 이야기들을 나누면서 서로를 조금 더 이해하게 됩니다. 놀라운 것은 상대도 나와 비슷한 경험을 했다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실망하고 거리를 두고 마음을 닫았던 경험, 그리고 그 과정에서 더 외로워졌던 경험. 내가 혼자가 아니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대화가 끝날 무렵 지인이 말합니다. 오늘 이야기 나눠서 좋았어. 오랜만에 진짜 대화를 한 것 같아. 그 말을 들으면서 무언가 확신하게 됩니다. 진심은 통한다는 것을, 마음을 열면 상대도 마음을 연다는 것을. 집으로 돌아오는 길, 마음이 가볍습니다. 무언가 해결된 것은 아니지만 방향을 찾은 것 같습니다. 사람을 대하는 방법, 관계를 만들어가는 방법, 그것은 복잡한 기술이 아니라 단순한 태도의 문제였습니다. 다음 날부터 작은 실천들을 시작합니다. 아침에 산책을 하다가 이웃을 만나면 그냥 지나치지 않고 인사를 합니다. 날씨 좋네요. 짧은 인사지만 진심을 담습니다.
그리고 상대의 반응을 판단하지 않고 이는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마트에서 계산을 할 때도 직원을 그냥 기능으로 보지 않습니다. 사람으로 봅니다. 수고하세요라는 말에 조금 더 따뜻함을 담습니다. 작은 차이지만 분명한 차이입니다. 친구에게 연락할 때도 형식적인 안부가 아니라 진짜 관심을 표현합니다. 요즘 어때? 가 아니라 지난번에 말했던 그 일은 어떻게 됐어? 구체적으로, 진심으로 묻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합니다. 이런 태도가 낯설고 부자연스럽습니다. 하지만 계속합니다. 일주일, 2주일, 한 달.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자연스러워집니다. 그리고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사람들이 다르게 반응합니다. 이웃이 먼저 말을 걸기 시작합니다. 요즘 산책 자주 하시네요. 건강 챙기시는 거 보기 좋아요. 마트 직원이 웃으며 답합니다. 손님도 좋은 하루 되세요. 친구가 진심 어린 답을 보냅니다. 고마워. 내가 기억해줘서. 이런 작은 반응들이 쌓이면서 삶이 조금씩 달라집니다. 하루가 덜 무겁습니다. 사람을 만나는 일이 덜 피곤합니다. 외로움이 줄어듭니다. 완전히 사라지는 것은 아니지만 확실히 줄어듭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변화는 자기 자신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마음을 열면서 자기 자신에게도 마음을 엽니다. 나는 원래 이래라는 고정된 생각에서 벗어나 나는 변할 수 있어라는 가능성을 받아들입니다. 어느 날 저녁, 거울을 보면서 생각합니다. 내가 달라졌다. 얼굴이 달라진 건 아니지만 표정이 달라졌다. 눈빛이 달라졌다. 예전에는 항상 조금 경계하는 듯한 표정이었는데 이제는 조금 더 열려있는 것 같다. 그리고 깨닫습니다.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곧 삶을 대하는 태도라는 것을. 내가 사람에게 문을 닫으면 삶에도 문을 닫는 것이고 내가 사람에게 문을 열면 삶에도 문을 여는 것이라는 것을. 정약용이 말했던 것이 이제야 이해됩니다. 사람을 쓰되 의심하지 말고 의심스러우면 쓰지 마라. 이것은 단순한 인사 관리의 원칙이 아니었습니다. 삶의 원칙이었습니다. 사람을 대할 때 미리 판단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보라는 것. 그리고 관계를 시작한 후에도 계속 관찰하고 이해하라는 것. 또 다른 말도 이해됩니다. 정성이 있으면 돌도 뚫린다 했거늘 하물며 사람의 마음이겠는가. 사람의 마음은 닫혀 있는 것 같지만 진심으로 대하면 열린다는 것. 그리고 그 열림은 일방적이 아니라 서로의 것이라는 것. 이제 매일 아침 하루를 시작할 때 다짐합니다. 오늘 만날 사람들을 미리 판단하지 않겠다고. 오늘 나눌 대화들을 형식으로 채우지 않겠다고. 오늘 마주칠 순간들을 온전히 경험하겠다고. 이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때로는 실패합니다. 미리 판단하고 미리 결론을 내리고 미리 문을 닫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다시 시작합니다. 실패를 인정하고 다시 마음을 열고 다시 시도합니다. 몇 달이 지났을 때 분명한 변화를 느낍니다. 관계의 질이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사람을 많이 만나도 외로웠는데 이제는 한 사람을 만나도 충만합니다. 예전에는 대화를 많이 해도 공허했는데 이제는 짧은 대화에도 의미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삶에 대한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하루하루가 그저 지나가는 시간이었는데 이제는 하루하루가 만남의 연속입니다. 예전에는 사람이 부담이었는데 이제는 사람이 에너지입니다. 어느 날 처음 변화를 시작했던 그 지인을 다시 만납니다.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저번에 내가 먼저 연락해줘서 고마웠어. 그게 시작이었어. 지인이 웃으며 답합니다. 나도 그래. 내가 진심으로 답해줘서 용기가 났어. 그 순간 깨닫습니다. 변화는 혼자 만드는 게 아니라는 것을. 내가 문을 열면 상대도 문을 엽니다. 내가 진심을 보이면 상대도 진심으로 답합니다. 그리고 그런 작은 주고받음이 쌓여서 큰 변화를 만든다는 것을. 이제 새로운 사람을 만날 때 두렵지 않습니다. 물론 여전히 조심스럽습니다. 하지만 두려움이 아니라 기대감이 앞섭니다.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어떤 이야기를 가지고 있을까? 무엇을 나눌 수 있을까? 그리고 이런 태도로 사람을 대하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평범해 보이던 사람에게서 특별한 이야기를 듣습니다. 지루해 보이던 만남에서 깊은 통찰을 얻습니다. 기대하지 않았던 곳에서 의미 있는 연결을 만듭니다. 물론 여전히 실망하는 일도 있습니다. 기대했던 것과 다른 결과가 나올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것을 다르게 받아들입니다. 실망이 관계의 끝이 아니라 관계를 더 깊이 이해하는 계기라는 것을 압니다. 정약용은 경세유표에서 말했습니다. 사람을 알려면 먼저 그 마음을 알아야 하고 마음을 알려면 먼저 그 처지를 알아야 한다. 이제 이 말의 의미를 압니다. 사람을 판단하기 전에 그 사람의 상황을 이해해야 한다는 것을. 그리고 그 이해는 시간과 관심과 진심을 필요로 한다는 것을. 지금 이 순간
당신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계속 문을 닫고 살 것인가? 아니면 조금씩 문을 열 것인가? 사람에게 미리 실망할 것인가? 아니면 가능성을 열어둘 것인가? 안전하지만 외로운 삶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불확실하지만 의미 있는 삶을 선택할 것인가? 이것은 거창한 결단이 아닙니다. 오늘 한 사람에게 진심으로 인사하는 것, 오늘 한 번의 대화에 온전히 집중하는 것, 오늘 한순간의 만남을 판단 없이 경험하는 것, 그 작은 선택들이 모여서 삶을 바꿉니다. 진짜 어른의 품격은 나이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경험에서 나오지도 않습니다. 사람을 대하는 태도에서 나옵니다. 사람에게 너무 빨리 실망하지 않는 것, 사람을 미리 판단하지 않는 것, 사람에게 가능성을 열어두는 것, 그것이 품격입니다. 그리고 그 품격은 지금 이 순간부터 만들 수 있습니다. 다음에 누군가를 만날 때 미리 결론을 내리지 마십시오. 다음에 전화를 받을 때 경계하지 마십시오. 다음에 대화할 때 형식으로 채우지 마십시오. 한 사람, 한 번의 만남, 하나의 대화, 거기서부터 시작하십시오. 그 작은 시작이 당신의 삶 전체를 바꿀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백에 머물다 가세요.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백이 문장을 준비함에 있어 큰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여백이었습니다.